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호입니다. 저희 유튜브 개설이 3년이 이제 지나면서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697명인데요. 아마 이제 신년 1월 지나기 전에 700명 구독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카시 전문 방송으로서 한국 디카시 연구소 KDI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60% 이상이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은 금방 아마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신다고 해서 전혀 뭐 경제적이거나 뭐 다른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디카시 전문 방송으로 새해는 성장할 수 있게 거듭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그리고 예술의 종말을 말한 아스 단토 그리고 디카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되 현대 예술의 맥락 속에서 디카시의 존재 의미를 규명해 보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를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는 것은 결국 일반 대중이 디카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는 것입니다. 팝아트는 파퓰러 아트의 준말이죠. 그래서 대중예술을 팝아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팝아트는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의 한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뉴욕의 팝 아티스트들은 반예술적인 지향 아래서 만화, 상업 디자인, 영화의 스틸, TV 등 대중사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그림에 끌어들인 것이죠. 라인텐슈타인, 워홀, 올덴버거, 로젠 퀴스터, 회셰르만, 시걸 등이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디샹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현대예술에 충격을 준 작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팝아트의 거장 워홀은 돈을 버는 것도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며 사업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레디메이드라는 아주 개념 예술을 창안한 디샹 못지않게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아주 무너뜨려버린 그런 워홀, 그래서 팝아트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워홀의 작품 중에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80개의 2달러 지폐 앞면과 뒷면인데, 이 작품은 2달러 지폐 40장으로 구성되어 현대의 신이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크 스크린 작업을 통해 실제적인 돈과 가짜 돈의 차이를 무한시키며
이 작품에서는 은행권의 $80보다 워홀의 작품이 상업적으로 더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미술품의 가치는 작가의 명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보입니다. 정말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무명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완성도 있게 잘 그려도 이중섭이나 김한기나 이런 유명한 화가의 낙서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말 현대사회가 실제적인 것보다 이미지, 기호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사회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워홀은 작업실을 팩토리, 즉 공장이라고 부르며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마릴린 먼로, 마오쩌둥, 엘비스 프레슬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유명인들을 반복적인 패턴과 색채로 찍어냈습니다. 워홀은 사람들이 모두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기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워홀은 현대인의 삶이 기계적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며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와 같이 현대인들은 똑같은 대중스타를 좋아하고 똑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똑같은 브랜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계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을 반영하는 예술도 기계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는 작품의 완성도나 전통적 의미의 어떤 그런 예술적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읽어내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피카소가 20세기 초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워홀이라는 것이죠. 기계처럼 찍어내는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한 그의 작품들이 1000억 원 이상에 팔린 것은 20세기 후반의 시대상을 탁월하게 반영한 아티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구조적으로 완성도 있게 치밀하게 작품의 완결성을 드러냈느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예술의 판단 기준이었다면 그 시대의 어떤 개념을 이미자에서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시대를 어떻게 개념화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든지 마오쩌둥 같은 대중적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작품으로 차용함으로써 순수 대중문화의 경계를 앞장서서 허물어버린 것도 워홀이었습니다. 워홀은 어떤 경우는 사인조차 남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홀이 사인하면은 그것은 천문학적인 가치의 예술작품이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1984년에는 어느 유명 경매 회사에서 엄청난 위작에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 위작에 사인을 함으로써 무명인이 만든 작품이 천문학적인 예술작품으로 둔갑해버린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어쩌면 워홀에게는 원래 창작 원본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현상을 장 보드리아르는 이미지나 기호가 실제를 압도하는 사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실제 대상보다 더 실제 같은 것을 시뮬라르크르라고 하고, 시뮬라르크르 하는 것을 시뮬라숑이라고
장 보드리아는 명령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실제가 아닌 사물의 복제 이미지나 기호가 소비되는 사회가 맞습니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가상의 기호나 이미지가 범람하는 소비사회에서는 원본은 사라지고 시뮬라르크들이 실제를 대체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월은 시뮬라르크들이 실제를 대체하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아주 통렬하게 풍자하면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탁월하게 개념화시키는 것이 현대예술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릴린이나 마오쩌둥 같은, 그러니까 대중스타나 아주 유명 정치인은 원본인 자연인 마릴린이나 마오쩌둥보다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기호나 이미지가 원본보다 더 원본스럽게 대중에게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대중 또한 자연인 마릴린 몬로나 정치인 마오쩌둥이라는 이 원본에는 관심은 없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들의 대중적 이미지를 더 실제처럼 인식한다는 것이죠. 우월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1964년 앤디 워홀은 길 건너 슈퍼마켓에서 빈 상자를 주어 목수에게 수백 개의 똑같은 나무 상자를 만들게 하고 실크 스크린으로 상표를 제작하여 붙이고서는 이것을 뉴욕의 하랑의 버릴로 상자라는 예술작품으로 전시했는데, 이것을 본 미술평론가는 예술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서 단토인데요. 아서 단토가 말한 예술의 종말은 예술 자체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대 서사와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의 종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술은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이런 개념 예술의 등장으로서 전통적인 그런 예술적 기준으로 예술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앤디 워홀 이후 예술의 성립은 철학과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또한 초점화되면서 예술의 대전환,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학의 잣대로 현대예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아서 단토의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예술이 물감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유리, 형광등 등도 사용했다는 것은 전통적인 미술의 물감이 아니라 건축 자재를 그림으로 끌어들인 것인데, 여기서 물감을 사용했느냐 아니냐 보다는 그 행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 개념이 작품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념예술의 본질인 것입니다. 개념예술이 물감 외의 것을 사용했다고 해도 그것을 미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미술이라는 개념으로 건축 자재를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디카시에서 영상과 문자라는 그런 형식에서 시가 언어 예술인데 왜 영상을 끌어들여 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디카시의 영상도 영상 기호로서 문자와 같이 시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시라는 개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멀티 언어 예술로서 시의 카테고리가 확장된 것입니다. 디카시가 개념 예술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디카시의 영상이 영상 기호로 활용돼 시를 표현했다는 점, 시로 호명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디카시의 시학 전통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카시는 이런 전위적인 현대 예술의 맥락에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 시적 행상을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고 또 그 감흥을 쓰는 것,
그 전 과정이 시작 행위이고 시적 표현 방식이라고 봐야 하고, 그런 개념, 시라는 개념이 이제 영상, 문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텍스트가 되면서 시작 행위로 시라는 개념으로 수렴됐다는 점에서 현대예술의 전위성에 기대어 디카시의 존재 의미가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